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해서 33K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안내를 드릴 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서 얼마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5일 동안 28K에서 33K까지 쉼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주 진하게 묻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세계 자산시장에 엄청난 그루인 빌 에크먼이 미국 채권에 숏 베팅을 했던 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장이 좋아질 거다라에 베팅을 했고 그 진짜 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이 좋아질 때 진짜 돈 버는 사람들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청을 SEC에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해프닝이 한번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 뒷단에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영상에서 그런 부분 자꾸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고래들이 지표상으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고, 이건 뭔가를 알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DTCC에 IBTC라는 게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티커인데 이게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티커가 IBTC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현물 ETF가 혹은 ETF가 올라갈 때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런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블랙록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나는 이걸 거쳐가겠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뒷단에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센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나오면 일주일 뒤에 뭔가 결과가 나오고 그게 아니면 뭐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편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스웨이스가 어제부터 신이 났어요. 제가 영상에서 전달을 드렸는데 얘도 그러니까 월가에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보들이 그냥 말하는 게 보면은 다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그 소스가 있습니다.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도망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머,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놀리는 건데 SEC의 의장이 게리 겐슬러잖아요. 게리 겐슬러가 이제 ETF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식이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넘어가고 아까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채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 머니 프린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불마켓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너무나 급등을 하고 또 멤버십 분들과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인들이 급등을 계속 해가지고 이 시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락장일 때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건 비자발적 장기 투자, 물린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 때는 이제 상승이 왔을 때, 내가 플러스가 됐을 때 팔았다가 빠지면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특정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글을 썼고요. 자,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뭔가 뉴스 기사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해프닝 때보다도 더 많이 프리미엄이 튀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미국 기관들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계속 삽니다. 계속.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현물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비싼데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미국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물 매수세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현물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36K까지 올랐다가 33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I가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OI 관련돼서 불장이 됐을 때 OI가 내려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는 뭐냐면 롱 포지션이 늘고 있긴 한데 숏 포지션이 청산이 돼서 그렇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36K까지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약간 숏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청산이 됐습니다. 모두 다. 정말 모두 다 청산이 됐어요. 숏 포지션이. 그래서 이때 이제 해프닝이 있었을 때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숏 물량들을 정리를 해 나갔었잖아요. 그 뒤에 올리기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돈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사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변화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흐름들, 이런 흔적들, 그 다음에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수 있죠. 하락장일 때는 나오는 기사나 지표 가지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승장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장 때 돈을 벌어봤던 유튜버들이 전달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안내를 드렸고요.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뭐 32K에 다 이제 오더북이 체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더북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지금 모두 다 매수를 해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갑자기 세상이 변한 것처럼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31K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1K 요 라인은 너무나 강력한 저항대라고 작용을 했었고, 이걸 뚫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되다가 한 방에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소식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끌어올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이 30K에서 31K, 32K 구간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판이 바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도 지난번에 장이 반전이 되면서 올랐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버히티드 불이라고 해서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있다. 이런 것들과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이번에 특징적으로 금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이 올랐는데, 저는 그때 금이 오를 때 바로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지고 아, 이거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달라붙었죠. 그러면서 금과 비트코인이 같은 모습,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이 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 이 모멘텀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판이 바뀌고 있는 움직임들을 잘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을 기술적으로 어딜 보냐면 40K 요 구간을 봅니다. 실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은 그러니까 28K에서 32K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디스트리뷰션이 있었고 그 위는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8K까지 그냥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36K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40K에서 42K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여기 어디인지는 이 추세를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움직임들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왔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장이 좋아졌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러니까 다른 곳들에도 있거든요. 선물 ETF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이 좋아지면서 한 방에 400억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400억 넘는 돈이 그냥 한 방에 들어와요. 이건 뭐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이런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 말씀을 드리죠. 주변부에 들어올 돈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들을 봤을 때도 현물 ETF가 진짜 승인이 됐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물론 뭐 이런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올랐다가 현물 ETF가 되면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뉴스 기사 때문에. 근데 뭐 재료가 끝났다. 저는 근데 이 부분 절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데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블랙록에서 그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진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샘 뱅크먼 놈이 장난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부 거래해가지고 비트코인 계속 찍어 내리고 누가 샀는데도 그거 표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블랙록에서 SEC의 규제를 받으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뉴스에 사고 그다음에 시작되면 하락하는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뒤를 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판이 바뀌고 있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ETF 전문가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현물 ETF, 이더리움도 현물 ETF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SEC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변화, 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있죠. 하락장에 들어오신 분들, 하락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2022년도 뭐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숏에만 베팅을 하면 하락에만 베팅을 하면 돈을 버는데 바보들 이러면서 구력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특히 그러는데 하락장일 때 특히 코인판에 남아있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롱텀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믿고 있는 진짜 스마트한 찐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고 그것 말고는 비트코인은 상관없어. 나는 몰라.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뭔가 혁신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 나는 그냥 도박장에 와 있고 숏 배팅 해가지고 돈 벌 거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숏에 배팅할 거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바보들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그 트레이더 세그먼트예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조금씩 따여야 비트코인이 위로 상승을 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벌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제 유튜브 댓글에 늘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풀쇼 때리겠습니다. 뭐 26K, 28K, 30K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튜브 지표라고 해요. 이건 남겨놨어요. 일부러 제가. 유튜버들이 너도 나도 떡상이라고 노래 부를 때 사는 놈들은 죄다 물리고 나락이지. 이것보다 강력한 지표는 없으면 한번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숏 배팅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고. 근데 제가 이거 28K에서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댓글 달았어요. 왜냐면 판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 판이 바뀌는 거를 읽지 못하고 본인이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의 판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 변화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냥 얘한테는 얘 수준에 맞게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33K까지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코인이나 모든 자산은 그래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흐름, 그 변화하는 움직임을, 그 에너지, 모멘텀을 잘 봐야 되는데 하락을 할 때는 하락을 배팅했을 때는 그 근거가 분명히 명확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판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수 매도를 잘 임해야 되고 본인의 이제 마인드를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올랐다고 그냥 숏만 치다가 이렇게 다 재물로 청산이 돼요. 보시게 되면은 올랐다고 숏 쳤다가 다 잘려나가요. 이게 하락장에 돈 버신 분들도 장이 반전을 할 때 다 잘려나갑니다. 진짜 번 돈 다 뱉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끝까지 숏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나고 나서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런 움직임의 변화를 꼭 아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사는 늘 반복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역푸가 끼고 있어요. 김푸가 아니라 한국에서 코인 사는 게 더 싼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을 보시는 분들이 절대 현물 안 사요. 이런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 한국에서 사면 더 싼 상태가 되고 이 가격이 더 올라가고 4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9천만 원 돼야 김치 프림이 한국에 사는 게 더 많아지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들어오시는 시장이 되는데 역사는 늘 반복이 되고 너무나 놀라울 만큼 이런 지표들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모든 자산 시장이 남들이 환희를 할 때 이 구간에서 사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너무나 좋지 않죠. 3일간 1조 4천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원금이에요. 1조 4천억이 사라진 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이 장이 막 좋아져가지고 불 됐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상 보시는 분들, 굉장히 스마트한 구독자분들, 멤버십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왜 가격이 하락을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3년도가 기회의 장이라고. 앞으로 장이 반전이 될 수 있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자산은 그렇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포모도 뭐 잘 컨트롤하고, 하락이 왔을 때 더 하락이 나는 그런 겁에도, 그러니까 피어 공포에도 잘 컨트롤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 에크먼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빌 에크먼이 숏배팅을 30년물에 했었는데요. 이거를 얘는, 그러니까 채권이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가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베팅을 했었는데 그 물량을 모두 다 리커버리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에 숏친 거를 모두 끝냈는데,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자산시장 자체가 우호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왜 숏친 거를 없앴냐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너무 글로벌로 장기 금리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면은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 뒤에 뭘 하냐면은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피벗이 일어나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채권 숏친 거를 그냥 리커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에 빌 에크먼은 베팅을 한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시장 자체가 환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빌 에크먼이 베팅을 한 거다.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잠깐 시장이 환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환희에 포모가 와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바닥이에요. 비트코인은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 본인이 세운 계획에 맞춰가지고 안정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빌 에크먼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베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환희를 하지 말고 잘 준비를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